봅시다. 일단 유전 공부를 할 때 유전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조금 미리 잘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전자가 있고, 맞나? DNA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염색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요 네 개의 워딩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먼저 유전자랑 DNA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전자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전자는 기능명이에요. 기능명. DNA는 물질명이야. 무슨 뜻이냐? 유전자는 앞에 항상 어떤 워딩이 붙어요. 쌍꺼풀 유전자라고 하면 뭐를 만드는 유전자인 거야?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예요. 외꺼풀 유전자 하면은 외꺼풀 만드는 유전자야. 맞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곱슬머리 유전자 하면 뭘 만드는 거죠? 곱슬머리를 만드는 유전자야. 맞죠? 맞나? 그런 이제 앞에 항상 어떤 기능명이 붙고요. 그 다음에 DNA는 뭐냐면 이게 뭐의 약자죠? 디옥시리보스. 이거 통합과학에서 했었다. 그렇지? 디옥시리보스 뉴클립. 핵이란 뜻이죠. 애시드. 산이란 뜻이야. 핵산이지. 맞나? 핵산이 유전물질. 통합과학에서 했는데 기억나니?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된 핵산이라는 뜻으로 얘는 물질명이야. 그래서 조금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유전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분필 같은 거예요. 분필. 그리고 DNA는 탄산칼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 좀 떠올릴 수 있겠죠.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분필은 전부 탄산칼슘인가요? 분필은 전부 탄산칼슘 맞죠? 맞아요. 근데 모든 탄산칼슘은 분필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수학에서 쓰는 기호죠. 이거 뭔지 알죠? 뭐야? 부분집합이야. 맞지? DNA가 조금 더 광범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니? 유전자보다 DNA가 좀 더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모든 분필은 탄산칼슘인데 모든 탄산칼슘은 분필이 아니야. 그치? 알아들었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는 뭐냐면 얘는 DNA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뭉친 거예요. 뭉친 거. 뭉친 것. 그러니까 결국 DNA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지? 염색체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알아들었니? 그 다음에 유전체는 뭐냐면 이게 유전자가 영어로 뭐죠? 유전자가 영어로 진이거든요. 진이죠. 진. 유전체가 영어로 뭐냐면 게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DNA에 있는 유전자 서열을 전체를 다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실제로 인간 DNA 서열을 전부 다 분석을 해냈죠. 그 정보가 어떤 빅데이터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렇죠? 얘는 어떤 개체, 어떤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 전체라는 의미야. 알았죠? 유전자 전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곱슬머리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무슨 유전자를 다 통틀어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게 유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되겠어? 자, 이제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봐요. 여기 안 보인다 그랬지? 이 뭐죠? 이 뭐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알아보겠나? 와우. 이거 뭐죠? 뭐라고 이거? DNA야. 맞죠? 자, DNA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가 어떤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가 유전자 1이 되는 거예요. 맞지? 유전자 1. 또 여기서
이까지가 또 어떤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유전자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DNA가 쭉 있을 때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은 유전자가 되고 얘처럼 기능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는 분필이야. 얘는 분필이 아닌 탄산칼슘인 거죠. 맞지? 기능이 없는 DNA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더 좁은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확장을 시켜볼게. 약간 현미경 같은 걸로 요 부분, 요거 하나를 살짝쿵 확장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말이죠. 자, 요 부분을 확장시키면 요거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DNA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DNA의 단위체. 맞나? 혹시 기억나니? DNA 단위체 뭐죠? 존다. 지금 존다. 뭐예요? 뭐예요? 말해봐요. 얘 이름 뭐죠? 뉴클레오.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야. 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뭐야? 뭐의 단위체? DNA의 단위체야. 알아들었니? 이게 DNA의 단위체다. 그렇죠? 어떻게 돼? 요 녀석이 뭐죠?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지. 5탄당. 맞아? 5탄당이 뭐야? 꼭지점마다 탄소가 하나씩 있는 탄소 5개짜리 당이란 뜻이야. 맞죠? 당이야, 당. 그다음 얘 뭐죠? 염기입니다. 맞나? 염기하면 우리 배웠죠. DNA 염기하면 4개 뭐죠?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맞아요? A랑 누구랑 짜? T랑 짜. G랑 누구랑 짜? C랑 짜. 뭐예요,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뭐죠? 인산기다. 괜찮니? 인산기. 그래서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하고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 누구의 단위체? DNA의 단위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쭈르륵 붙으면 요렇게 DNA의 하나의 서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맞나? 어떤 식으로부터? 요 인산기가 그 위에 어떤 또 다른 당과 붙죠. 이렇게. 맞나? 그럼 여기 또 인산기 뻗어나오고 그 위에 또 요렇게 당이 붙죠. 또 위로 인산기 뻗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쫙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DNA 한 가닥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나? 그 다음에 요 염기가 다른 염기랑 또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죠. 다른 염기. 아까 뭐 얘가 A면 얘가 이제 T가 되고 여기도 염기가 있을 수 있겠지. 이 친구가 G면은 이쪽에 누가 붙겠어? C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붙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렬로 쭉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염기끼리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무슨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맞죠? 이 기억나니? 통합과학에서 했던 건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 어찌됐든 DNA가 있고 DNA의 단위체가 누구다? 뉴클레오타이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 DNA를 꽤 멀리서 보면요.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실처럼 보이겠죠. 맞나? 멀리서 보면 실처럼 보일 거야. 여기에 이제 특이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되겠니? 아까 말했던 요 친구야.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이게 좀 쌤 그림을 여러분 알아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히스톤 단백질 8개예요. 지금 쌤 여기 8개 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어디 있어 하나 더. 뒤쪽에 숨어 있어요. 맞지? 어떻게 돼? 위에 4개, 밑에 4개야. 정육면체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꼭지점마다 부여했다. 그쵸? 요게 DNA가 아래쪽으로 한 바퀴, 위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감겨요. 되겠니? 좀만 더 디테일 살려볼까? 이렇게 있을 때 DNA가 아래쪽에 한 바퀴, 위쪽에 한 바퀴 이렇게 감긴다고. 괜찮죠? 요걸 조금 더 멀리서 그리면
쌤 그리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 괜찮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쌤 그리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알아먹겠죠? 히스톤 단백질 8개. 아래쪽에 한 바퀴, 위쪽에 한 바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실처럼 풀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염색사라고 불러. 사. 이 사자가 뭐냐면 실사자예요. 실이란 뜻이야. 되겠니? 이게 염색사고요. 요때 요 친구 하나가 뭐죠? 염색사의 단위체야. 맞죠? 요 친구 하나가 뭐냐면 염색사의 단위체. 누구죠? 염색사의 단위체. 이름 헷갈려. 잘 외워야 돼. 뉴클레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솜이라고 합니다. 솜. 약간 솜처럼 생겼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DNA의 단위체는 뭐야?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염색사의 단위체는 뭐야? 뉴클레오 솜이 되는 거야.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게 뉴클레오솜, 요게 뉴클레오솜, 요게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들끼리 모여가지고 실 같은 염색사가 된다. 맞죠? 따라왔니?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어떻게 돼? 지금 피카소 뺨 때리는 그림 실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괜찮니? 네, 현대미술 하는 중입니다. 거품 피카소. 뭐야 이거? 그렇지, 염색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뭐야?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이게 뭉쳐 있는 거야. 맞죠? 얘가 뭐야? 염색체야. 염색체. 구조가 좀 이해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작은 개념이야? 얘는 크죠? 점점 풀다 보면은 여기가 작은 개념이야. 맞죠? 더 작은 개념, 유전자. 맞죠?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워낙 작은 단위의 생명과학이죠. 이런 걸 미시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콱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왜요? 왜 그래? 왜 웃어? 뭐가 문제죠? 그림 그리기가 빡세가지고? 여러분들, 생명과학은 그림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림이 생명이에요. 들었니? 자, 이게 근데 이해는 되겠어? 그림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예인아,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해봅시다. 자, 이제 좀만 더 해볼게. 유전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자, 유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죠. 맞나? 자, 먼저 좀 천천히 쉬운 거부터 해보자. 먼저, 요거 해볼까?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죠. 맞나?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있어. 일단 성염색체는 뭐죠? 성염색체라는 거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야. 괜찮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자는 뭐죠? 여자는 XX, 사람이죠. 사람 경우에 여자는 XX, 남자는요? 그렇지. 남자는 XY가 된다. 괜찮나요? 그러면 반대로 상염색체는 뭐냐면 일상의 염색체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공통으로 가지는 거지. 맞나?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따라왔습니까? 좋아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어. 맞나? 상동염색체. 상동이 뭐야?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맞죠? 얘는 뭐야? 모양과
뭐죠?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예요. 한 쌍의 염색체. 괜찮니? 한 쌍의 염색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어떻게 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괜찮니?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는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지. 자, 요런 염색체가 있고 요런 염색체가 있어. 맞나? 어때? 모양과 크기가 서로 어떻죠? 같아요.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상동 관계다.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런 거야. 어떤 세포 두 개를 쌤이 하나 그려줄게. 이 세포는 요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요렇게 돼 있고 요 세포는 요렇게만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괜찮니? 자, 그러면 물어볼게. 얘는 지금 상동이 있어 없어? 있죠.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잖아. 상동이 있어. 얘는 상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포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상동이 살아있네? 2n이라고 적어야 돼. 되겠어? 얘는 상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n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아들었니? 얘는 2n, 얘는 n입니다. 되겠어? 좋아요. 상동이 살아있다 뭐라고? 몇 n? 2n. 그러니까 2라는 게 짝이 있다는 뜻이야. 맞지? 상동이 없어? 몇 n? 그냥 n, 1n. 되겠니? 1은 뭐 여러분들 수학에서 1은 생략하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용어 가볼까? 핵상이라는 게 있고요. 핵상. 핵형이라는 게 있어. 핵형. 맞죠? 핵상, 핵형. 핵 동생은 없어요. 누가 웃었죠? 약간 이런 취향. 좋습니다. 핵상 있고 핵형 있고 핵 동생은 없어. 알았죠? 핵 누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좋습니다. 자, 핵상은 뭐냐? 얘는 염색체의 수예요, 수. 자, 쌤이 딱 하나만 적었죠. 뭐만 적었어? 수만 적었어. 얘는 수만 따지는 거야. 알았니? 염색체의 수, 개수. 오케이? 그래서 핵상을 표현하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2n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겠지? 또는 n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겠어? 자, 설명할게요. 2n이면 상동이 살아있다 없다? 있다. n이면 상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사람은 염색체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는 사람? 46개예요. 이게 23개, 23개가 서로 상동관계거든요. 그러니까 23쌍이야. 23쌍. 개수로는 46개 이렇게 적어요. 괜찮니? 그러면 핵상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에는 46 이렇게 적으면 돼. 괜찮지? 그리고 n은 23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되겠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수로는 2에는 46, n은 2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핵형은 뭐야? 핵형은 뭐냐면 염색체의 자, 잘 봐야 돼. 얘는 수, 모양, 크기를 다 따지는 거예요. 다시 핵형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다 따지는 거야. 되겠지? 얘는 다 따진다. 되겠어? 그래서 보통 핵형을 나타낸다라는 거 하면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나? 교과서 같은 데서 하나 보이거든? 요렇게 검은 색깔 배경에 1번 염색체부터 쭈루루루루루루루루 그려놓고 마지막에 여기에 여자면 XX, 남자면 XY 이런 식으로 그려놓죠. 맞나? 이때 보통 1번부터 22번까지 그쵸? 왜 22번까지냐면은 1번이 한 쌍의 염색체거든요. 맞지?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22번까지는 어떻게 돼?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 있어요. 얘가 제일 커요. 맞지?
22번이 제일 작아. 되겠니? 크기 순서대로 쭈루룩 배열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도 보이고 모양도 보이고 크기도 보이는 요런 걸 핵형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차이점 알겠어? 다시 얘네들 차이점 알겠니?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자면 요런 게 있어. 자, 핵상을 좀 갖고 와서 얘는 수밖에 모르잖아. 맞죠? 자, 성별, 종, 맞나? 돌연변이 여부. 알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자, 얘들아 봐봐. 얘는 46이래. 얘 남자예요, 여자야? 모르죠? 아니, 개수만 보고 어떻게 알아? 너도 이해는 46이고 얘도 이해는 46이야. 맞지? 모든 사람은 이해는 46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만 보고는 성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봐야 돼? 핵상 봐야 돼, 핵형 봐야 돼? 핵형 봐야 돼. 왜? 핵형은 뭘 볼 수 있으니까? 염색체 모양 크기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남자는 XY, 좀 작은 Y 염색체가 있을 거고, 맞나? 여자는 XX니까 성별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성별 구분 안 돼. 얘로 성별 구분해야 돼. 되겠어? 또 종도 구분 안 돼요. 쌤, 얘는 46이면 사람인데요? 종 구분되는데요? 이 지구상에 과연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종이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쌤이 하나 적어줄까? 우리 인간과 제일 닮아있는 유인원이 누구죠? 침팬지야. 침팬지가 염색체가 몇 개냐면은 침팬지가 이에는 48개예요. 괜찮니? 근데 감자 알죠? 여러분들 즐겨 먹는. 혹시 오늘 감자 드시는 분? 미안합니다. 감자도 2에는 48이야. 자, 그러면 개수만 보고 종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감자고 얘는 침팬지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개수만 보고는 종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야. 되겠어? 모양과 크기까지 다 봐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돌연변이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겠니?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돌연변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쌤이 하나 예시만 들어줄까?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 5번 염색체 일부가 이렇게 잘려서 태어날 수 있어. 염색체 일부가 잘렸죠. 괜찮니? 그러면 5번 염색체 일부가 잘리면은 무슨 질병이 생기냐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얘는 아기 때, 갓난아기 때 울음소리가 보통 사람 아기는 울음소리 어떻게 되죠? 아기 울음소리 흉내 잘 내시는 분. 한번 해주세요. 누가 한번 해주실 분? 응애 이렇게 하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진짜 고양이 울음처럼 들려요. 이런 식으로 염색체 일부가 잘려. 그러면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염색체 일부가 잘려도 염색체 개수에는 이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만 보고는 돌연변이 여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또 봐야 돼? 모양 크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핵형을 봐야 이거 세 개가 다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아들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핵형입니다. 되겠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적어줄까? 이렇게 해볼까?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우수한 종이다. 이거 맞는 명제야, 틀린 명제야? 틀린 명제죠? 단적인 예시로. 아까 이거 누구 거였어? 침팬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아니죠. 맞지? 아닙니다. 감자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아닙니다. 강아지가 2에는 76이거든요. 걔가 사람보다 한 2배 뛰어나죠. 맞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니? 미안합니다. 예,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이 명제는 틀린 거야. 맞죠? 이 명제는 틀린 명제다.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지우고
살짝만 지울게. 요것도 살짝만 지우고 요거를 이렇게 내려놓을게. 이게 좀 중요하니까. 다시 상동이 살아있다. 몇 n? 상동이 없다. 몇 n? 얘 몇 n? 2n. 얘는 n이야. 괜찮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개념이 있고요. 되겠어?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이 있어. 오케이? 자, 염색 분체는 뭐냐? 요 분자가 뭐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나루토 이런 거 보신 분? 너무 쌤 세대 만화인가? 그림자 분신술 이런 거 혹시 아니? 처음 들어봤니? 그럴 리가. 진짜요? 이 분이 뭐냐면 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야? 자기랑 똑같은 애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자,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있어. 맞나? 이야, 복제. 이렇게 해요. 복제. 어떻게 해? 나랑 똑같은 분신을 만든다는 뜻이야. 맞죠? 만들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되겠니? 다시. 요런 염색체가 분신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해. 카피본을 만든다는 뜻이야. 카피. 복제가 카피잖아요. 맞지? 만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염색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얘가 복제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되겠어? 다시 얘가 복제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이제 여기서 나만의 방법이 들어간다. 이거는 그 어느 선생님도 이렇게 안 해. 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얘를 한 줄짜리 염색체라고 부를 거야. 괜찮아? 얘를 두 줄짜리 염색체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염색체 개수는 몇 개냐? 자, 얘는 염색체 개수는 한 개예요. 되겠어? 그 다음에 염색 분체 개수는요? 염색 분체 개수도 한 개입니다. 되겠어? 염색체 한 개, 염색 분체 한 개야. 맞지? 자, 얘는 복제했잖아. 맞지? 얘는 염색체는 한 개야. 맞아? 근데 염색 분체는 몇 개야, 이거? 두 개야. 두 줄이거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내 카피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두 개라고 해줘야 돼.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종류의 세포를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 다시 지우고 네 종류의 세포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요런 게 있고, 맞나? 요런 게 있고, 맞아?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 괜찮니? 자, 적어보자. 얘 상동 있어, 없어? 있죠.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상동 관계야. 맞죠? 얘 복제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몇 줄짜리 염색체? 한 줄짜리야. 얘는 2n 한 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아들었니? 2n 한 줄이야. 자, 얘 상동 있어, 없어?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상동 관계. 얘 복제했어, 안 했어? 얘 카피본 얘 카피본 얘야. 되겠죠? 얘는 2n 두 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아들었어? 2n 두 줄. 되겠니? 자, 얘 상동 있어, 없어? n이죠. 맞니? 카피 있어, 했어, 안 했어? 이 n 한 줄이야. 알아들었어? 자, 얘 상동 있어, 없어? 상동 음죠. 음서 없어? 맞죠? n 몇 줄이야? 두 줄이야. 요렇게 지구상에는 요렇게 네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아들어? 이거 이해되니? 좋아요. 다시 상동은 누구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어? 부모로부터. 그러면 말해볼까? 이거를 아빠한테서 받았다라고 치자. 얘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엄마한테서. 얘를 엄마한테서 받았다 치자. 얘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아빠지. 자, 얘를 엄마한테서 받았다 치자. 이 염색 분체를.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서 받은 거지? 누구한테서 받은 게 아니지? 이걸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그걸 복제한 거야. 맞죠? 이거 두 개는 상동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다? 염색 분체, 분신관계다. 되겠어? 카피본 관계라는 거 알아들었니? 요렇게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좋아요.
네,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염색 분체는 뭐야? 카피본. 뭐야, 음료수 왔구나. 복제된 염색체라는 뜻이야. 맞죠? 요거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 유림이 따라왔어? 유림이 따라왔어? 예인이 따라왔니? 예인아 졸리니? 예인아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여. 유연이 따라왔니? 준서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대립유전자는 뭐냐? 대립유전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중등 유전에서도 아마 했을 건데 요런 게 있죠. 요렇게 있을 때 라지 A, 스몰 a 해놓고 여기가 쌍꺼풀 유전자, 여기가 외꺼풀 유전자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맞죠? 보통은 이제 우성열성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한 쌍의 유전자예요. 한 쌍의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등 유전에서 배울 때는 얘 이제 우성, 얘 열성 해가지고 우성 열성이 공존하면 누가 이긴다라고 배웠지? 우성이 이겨. 그러면 쌍꺼풀, 외꺼풀 유전자를 둘 다 들고 있으면 누가 이겨? 쌍꺼풀이 이겨요. 쌍꺼풀이 우성이거든요. 맞아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빠한테서 쌍꺼풀 유전자를 받았어. 맞지? 엄마한테서 외꺼풀 유전자를 받았어요. 괜찮니?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쌍꺼풀이야, 외꺼풀이야? 쌍꺼풀이에요. 얘가 우성이니까. 되겠어? 맞죠? 근데 아빠한테서 곱슬머리 유전자를 받았어. 맞죠? 엄마한테서도 곱슬머리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면 얘는 태어난 아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서로 같죠? 스몰 b, 스몰 b.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발현되겠지. 곱슬머리가 발현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이거 그려볼 거야. 얘가 라지 A지. 얘 뭐죠? 얘 답할 수 있어야 돼. 얘 뭐야? 라지 A야, 스몰 A야? 라지 A. 왜 라지 A지? 그렇지. 복제했잖아. 염색 분체는 서로 무슨 관계? 카피본 관계야. 얘가 라지 A면 얘도 라지 A예요. 그럼 라지 A가 벌써 몇 개 됐어? 2개 됐어. 여기가 스몰 A면 얘도 스몰 A야. 괜찮니? 여기가 스몰 B면 여기가 스몰 B겠죠. 여기가 스몰 B면 여기도 스몰 B야. 그럼 여기 스몰 B가 몇 개? 4개. 4라는 숫자도 나올 수가 있다. 맞죠? 그럼 얘는 여기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난 마음대로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얘가 스몰 A면 얘는 뭐죠? 무조건 뭐야? 스몰 A지. 왜?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복제본, 카피본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이제 딱 하나 용어만 정리하고 갑시다. 딱 하나. 동원체. 동원체는 뭐냐면 염색체의 중심이에요. 염색체의 허리 부분, 잘록한 허리 부분에 있는 중심. 염색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아들었어? 이 부분이 동원체야. 다시. 이 부분이 뭐라고? 동원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가 쌤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면 이 동원체에 뭐가 붙어? 이렇게 방추사라는 게 붙거든. 실 같은 게 딱 붙어서 양쪽으로 잡아 당긴단 말이야. 다시 동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실 같은 게 양쪽에서 딱 붙여. 그런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 당기면 염색체가 어떻게 돼? 둘로 쪼개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동원체는 염색체의 중심. 누가 붙는 자리? 방추사라고 하는 아까 이 사자가 실사자였잖아. 맞지? 똑같은 사자야.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들어와서 여기 붙어. 방추사가 붙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나? 여기서 쌤이 꿀팁 하나 드릴게요. 꿀팁. 허니팁. 팁.
무슨 팁이냐? 염색체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염색체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뭘 세면 되냐면 동원체 개수 세시면 돼요. 알아들었니? 동원체 개수랑 염색체 개수는 늘 같습니다. 알겠어? 자, 한번 해보자. 동원체 개수랑 염색체 개수가 늘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쌤이 지금 연두색이 없었구나. 연두색 새로 하나 꺼내볼까? 자. 염색체 수랑 염색 분체 수랑 적어 볼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얘 염색체 몇 개? 2개. 맞나요? 동원체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염색 분체 몇 개? 2개야. 괜찮지? 어떻게 하면 돼? 2n 한 줄이잖아. 곱하기 1 해주면 돼요. 되겠어? 자, 얘 염색체 몇 개? 동원체 몇 개야? 2개야. 맞지? 염색체는 2개예요. 염색 분체 몇 개? 4개야. 되겠어? 줄수 세면 돼. 한 줄, 2줄, 3줄, 4줄. 괜찮죠? 자, 얘 염색체 몇 개? 염색체 몇 개? 1개. 염색 분체 몇 개? 하나. 얘 염색체 몇 개? 하나. 염색 분체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여기에 추가 개념을 하나 살짝 적어볼게. 이런 게 있어. DNA 상대량이라고 합니다. 상대량. 여러분들 이 상대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화학에서 좀 더 익숙하죠. 탄소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12지. 이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세운 거야. 탄소를 12라고 하면 산소는 얼마? 16. 수소는 1이지. 맞나? 이게 이제 상대 질량이잖아. 맞지? 얘를 12라고 정하자. 나머지의 질량이 숫자로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이것도 잘 봐. DNA 상대량이야. 쌤이 그냥 아무거나 기준으로 삼아볼게. 얘를 그냥 1이라고 정할게요. 괜찮니? 자, 얘가 DNA 량을 1이래. 얘 몇이겠어? 그치, 복제했잖아. 2겠지. 맞니? 얘가 DNA 상대량이 1이래. 얘 몇이겠어? 2야. 이해돼? 근데 얘랑 얘는 DNA 상대량은 2지만 다른 거예요. 얘는 뭐야? 카피본이고. 얘는 뭐야? 상동이고. 맞지? 자, 얘는 DNA 상대량이 얼마일까요? 4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돼. 근데 만약에 이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얘를 1로 하재. 맞아? 요거를 DNA 상대량 1로 기준으로 세우면 얘 얼마 돼? 그렇지. 2분의 1이 돼요. 얘는요? 1이야. 얘는요? 2가 되는 거야. 따라왔니?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머지 애들이 숫자로 정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아들었죠? 끝! 여기까지가 이제 유전 기본 정리입니다. 되겠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뭐냐면 세포 주기와 세포 뭐죠? 분열입니다. 따라왔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아메바예요.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단세포야.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성장으로 불러요? 생식으로 불러요? 이거 생식이지. 생식. 왜냐면 지 몸뚱아리를 둘로 쪼개갖고 맞나? 새끼가 2명 생긴 거잖아. 맞지? 이거는 생식이야. 생식. 자신과 닮은 자손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죠. 맞나? 근데 누구죠? 김민규야?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미안해.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만 줄이면 된다. 그럼 유연이 오케이 생각 잘 알았습니다. 목주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쌤 그래도 목이 생겼다 맞죠? 원래
원래 있었나요? 또 그런 말을. 말이 좀 웃기다. 목추가. 됐나요? 근데 완전 건장해 보이세요. 자, 사람은 단세포야, 다세포야?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성장이야. 왜냐하면 아기가 가진 세포수랑 김민규가 가진 세포수가 어때요? 다르겠지? 크기가 다르잖아, 맞죠? 이렇게 할까? 김민규 아기 시절. 우와. 맞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뭐 해? 성장하죠. 이 성장은 뭐를 통해서 해?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는 거야. 맞지? 세포 분열. 그러니까 선생님의 요 피부 세포도 분열을 하고 뼈 세포도 분열하고 근육 세포도 분열하고 뇌 세포도 분열하고 이제 온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가진 의미가 성장이고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가진 의미가 자기와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 생식이야. 맞죠? 어찌됐든 다세포든 단세포든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는 걸 알고 산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세포는 어떤 일생을 계속 어떤 과정을 순환을 해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세포 주기라는 건 뭐냐면 세포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세포가 계속 어떠한 주기를 가지는지를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요. 되겠니? 간기와 분열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간기, 분열기, 분열 다 끝나면 다시 간기, 그 다음에 다시 분열기, 분열 다 끝나면 다시 간기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 간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순우리말 쓰지. 간뇌라고 들어봤나요? 간뇌가 순우리말로 뭐죠? 사이뇌야. 이게 사이 간자잖아요. 맞지? 맞죠?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간기예요. 알아들었니? 간기, 분열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간기로 그대로 하실 것 같은데 사이기 하면은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니? 사이비 같잖아요. 사이비 믿으면 안 되죠. 왜냐면 애초에 종교가 없습니다. 맞죠? 선생님은 신을 믿지 않죠. 무교세요? 무교입니다. 신 어떤? 근데 때때로 이제 뭔가 소원을 빌 때 신한테 빌죠. 저도 딱 그래요. 전 시험 보기 직전에 항상 신이 생겨요. 신을 챙겨? 신 입장에서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안 믿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소원 빌고 그럼 좀 신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 맞죠? 평소에 좀 빌면은 잘 들어주지 않을까? 맨날 빌어? 어떻게 빌어요? 뭐 하느님 부처님 예. 이게 좀 여러 신을 다. 근데 그 천주교 이거 하잖아요. 그, 이걸 한번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좋습니다. 또 종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종교 있으신 분? 맞춰볼까? 준서 없죠? 유연이도 없지? 기독교야? 유연이 기독교. 오케이. 예인이 종교 있나요? 맞춰볼게요. 기독교죠? 쌤은 딱 알아요. 유림이 없지? 네. 그럼 유림이 없죠? 왜 없을 거야? 너는 염주는 차고다. 불교야? 무교인데? 무교인데 염주를 차고 다녀? 패션 염주. 패션 염주. 기독교라면서. 여행 가서 근데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염주를 챙겨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유림이는 패션 염주잖아. 유현이는 약간 반역 염주네요. 그래도 되는 거야? 가방이 있어? 그래? 좋습니다.
뭐 어때? 뭐 들고 다닐 수도 있지. 맞죠? 자, 다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눕니다. 되겠어? 자, 간기는 다시 세 개로 나눠요. 자, 집중. G1기, 오케이? S기, 그 다음에 G2기. 괜찮아요? 그리고 분열기도 영어로 만약에 적자라고 하면 M기라고 많이 적습니다. 괜찮니? M기. 자, 쌤이 또 미국 살다 왔잖아요. 알죠?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쌤, 예인이 몰랐지? 쌤 미국 살다 온 거. 쌤 보스턴 출신이에요. 미국 저쪽에, 동부 쪽에. 진짜요? 버스턴 들어봤어? 거기 이제 하버드도 있고, 프린스턴. 맞죠? 예일대. 근데 쌤은 한 번도 안 가시고 보려드려. 하버드도 한번 가봤었어. 하버드 갔던 썰 얘기 안 해줬나? 하버드 가면은 쌤 하버드 딱 들어가면은 하버드 설립자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동상이니까 무슨 색이겠어? 동색이야. 근데 발끝만 은색이에요.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얘는 그 동상인데 또. 동상이니까 동색이겠죠? 그 구리색.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발끝 그 구두 신은 동상인데 발끝 부분만 은색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하버드대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유리민은 신한테 이제 빌잖아요. 맞지? 하버드대생들은 설립자한테 빌어요. 발끝 만지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그렇지 벗겨진 거야. 발끝만 은색으로 벗겨졌어요. 그래서 쌤 얘만 왜 은색이지 하는데 이제 가이드분이 거기 이제 하도 많이 만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나도 만져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 가이드분이 하버드생이었어.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야. 왜 만지면 안 돼요? 이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걸 알고 어떤 그 장난꾸러기 발음이 어렵네. 하버드대생이 거기다 야밤에 오줌을 쌌대요. 그렇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대. 남자애들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동상 앞에서 바지를 벗고. 그치. 그런 사람이 하고 그렇지.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어? 좀 그렇다. 좀 그렇죠. 그래서 만지려다가 바로 멈췄죠. 그렇죠. 그리고 쌤이 알기로 그 하버드대 지하가 그 전체가 도서관이거든요. 아마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도서관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여기는 없는 책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 다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쌤이 와씨 진짜 없는 책이 없나? 한번 물어봤죠. 근데 그때 당시 쌤이 여러분들 나이 때 딱 고등학생 때였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책이 뭐냐? 수학의 정석이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있었어. 무딩 때야 하버드로 가신 거예요? 그쵸. 하버드 약간 견학. 수학여행. 우와. 저희 제주도 가는. 그래서 그 수학의 정석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다. 기본편, 실력편 다 있었어. 그래서 와, 진짜 없는 게 없나? 이랬는데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갔어? 하버드대 갔다가 또 프린스턴 이런 데 갔거든요. 프린스턴은 또 뭐가 유명하죠? 프린스턴대 왜 외우세요? 너무 또 딴 길로 새나? 초등학교 6학년 책을 썼었거든요. 어. 제가 다 다시 봤단 말이에요. 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책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얘가 알아요. 얘도 썼단 말이에요. 제가 같은 반에 있어가지고. 얘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쌤, 담임쌤이 쓰게 시켰어요. 그 책이 출판됐어? 출판까지 한. 하버드대에 있나? 대박! 거긴 없을 것 같아. 거긴 없겠죠? 그래서 7,000원에 팔아요. 저희 초등학생 때는 그 담임쌤이 반 애들 시 다 모아서 그걸로 시집 그 하버드대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팔았어요. 한 9권 팔았어요. 진짜? 와. 와. 그 나중에 이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7,000원. 전 세계에 9권밖에 없는 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한 권에 막 2천만 불 막 이렇게 불리고 맞죠. 내용이 너무 슬펐어. 그럼 어쩔 수 없어. 프린스턴대에 뭐가 유명하죠? 아인슈타인 교수님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대 교수였거든요. 거기 가면 아인슈타인이 직접 강의하던 강의실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 봤죠. 칠판 크기가 딱 이거의 16배야. 얼마나 이게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야. 그 올라가는 거. 그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쓰고 그러는 거야.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치. 칠판으로 올리는 칠-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하면 사다리 다시 내려가 사다리 옮겨 다시 올라가. 그렇지. 아니, 밑에서도 옮겨주던가. 바퀴, 사다리 타는 채로요? 바퀴 달려 있으니까. 그런 느낌. 재밌겠죠? 맞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한숨 이런 거 이제 박물관에 전시돼 있거든요. 마지막 한숨은 어떻게?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자, 내쉬세요 이러고 이제 그 죽기 직전에. 비닐봉지 같은 걸로 이제 자, 내쉬세요 이러고 탁 내셨어. 근데 실수를 한 번 더 들이마신 거야. 그러면 대기 처분하고 다시 뭐 좀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쉬시면 마지막 한숨. 그렇지. 마지막 한숨 전 한숨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야? 일단 유명해져라. 똥을 싸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박수를 쳐주는 거야. 맞죠? 그렇지. 맞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뇌 가지고 사람들 또 많이 실험했잖아요. 뭔지 알지? 뇌 연구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똥을 싸세요. 그러면 아니지. 일단 유명해지세요. 일단 똥을 싸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자. 아무튼 세포는 주기가 있다. 여러분들 주기 하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거 무슨 함수야? 방금 시험 봤나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삼각함수. 자, 사인 함수라고 쳐. 여기서 여기까지 몇 파이? 2파이. 괜찮죠? 맞나요? 이런 게 주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잖아. 맞지? 이 과정이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뭐 이런 뜻이야. 되겠지? 넘어가고. 자, G원기 어떻게 돼? G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분열기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세포가 이따만한 세포가 분열을 했어. 그러면 작아졌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자라야지. 자라야 다시 쪼개지고, 그럼 쪼개지면 다시 자라고, 쪼개지면 작아지고, 자라면 다시 쪼개지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자란다가 영어로 뭐예요? growth. 성장. growth. 이 th 번데기 발음 뭔지 아시죠? 번데기 발음. growth. 요거 세트 아니고 맞죠? 요거 뭔 말인지 알아? growth. 이게 G1기예요. 되겠나? 여기는 세포 생장시기, 세포 성장시기다. 따라왔니? 세포 성장시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S기는 뭐냐면 S가 뭐냐면 synthesis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해 주세요. synthesis. synthesis. 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DNA 복제식이에요. 복제식이. 괜찮니? DNA 복제식이. 복제식이. 아까 했잖아. 얘가 복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 다 물어보자. 얘 한 줄, 두 줄. 한 줄. 얘 복제하면 어떻게 돼? 두 줄이 되는 거야. 맞죠? 자, 얘 염색체 몇 개? 염색 분체 몇 개? 얘 염색체 몇 개? 염색 분체 몇 개? 그렇지. 잘하네. 그거예요. 이게 어느 기에서 일어난다고? S기에서. 복제. 되겠어? S기에서 일어난다. 자, G2기는 뭐냐? 분열 들어가기 직전이지. 분열 준비 시기예요. 분열 준비 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거야. 맞죠? 분열기는 좀 더 잘게 쪼개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맞죠? 마치 국어에서 다루는 기승전결처럼 분열기는 전중, 후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뉜다. 괜찮니?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은 메이오시스라고 하는 분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메이오시스. 영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간기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시 뭉쳐있다, 풀려있다. 풀려있다. 염색사가 뭔데요? 실이잖아, 실. 맞지? 이제 졸만데. 자, 분열기는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어떤 원그래프로 그려보자 이 말이죠. 되겠니? 피자 아니야? 원그래프. 자, 갑니다. 자,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할게요. 괜찮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할게요. 괜찮지? 자, 요렇게 주기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가 뭐냐? G1기입니다. 자, 딱 봤을 때 주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어? 좋습니다. 여기가 S기예요. 여기가 무슨 기? G2기.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기? M기, 분열기. 되겠니? 분열기는 굉장히 어때? 짧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고 대부분은 간기에서 보내는 거야. 맞지? G1, S, G2, 분열. G1, G2, G1, S, G2, 분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되겠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그래프가 바로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은 뭐냐? X축은 DNA 상대량이야. 아까 뭔가 들어봤던 용어죠. 맞나? 그리고 Y축이 뭐냐? 세포 수입니다. 잘 봐요.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갑니다. 요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아주 자주 보게 될 텐데 여기가 뭐냐? 1. 여기가 뭐냐? 2야. 되겠니? 자, 쌤, DNA 상대량 아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자, 다시. 왜 1과 2밖에 없냐? 이런 거야. S기에서 뭐가 일어나지? 복제가 일어나. 그러면 DNA 양이 정확히 몇 배 되겠어? 2배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을 DNA 상대량을 1로 정하면 이 시기는 복제되는 시기죠. 그리고 요 시기는 복제가 끝나고 분열을 하는 시기잖아. 맞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가 G1기예요. 이해되겠니? 여기가 G1기. DNA 상대량이 1인 시기.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기일까요? 그렇지. 여기가 S기야. 무슨 뜻이야? 1에서 2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되겠니? 그럼 여기는 무슨 기? G2기와 M기가 같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선생님,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제일 많네요. 세포는 대부분의 일생을 어디서 보낸다? 그렇지. G1기에서 보낸다. 되겠어? 그 다음에 2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어디서 보낸다? G2기에서 보낸다. 이해했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끔씩 수능에는 안 나오고 어차피 이제 수능에서 생명 볼 일은 없을 거긴 한데 내신에서 가끔씩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요거는 썼다 지울 거야. 이게 이제 세포 관문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자, G1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요 관문을 1번 관문이라고 할게. 괜찮아? S기에서 G2로 넘어가는 요 관문을 2번 관문이라고 할게요. 괜찮니? 그 다음에 G2기에서 M기 가는 요 관문을 3번 관문, M기가 끝나고 G1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관문을 4번 관문이라고 할게요. 맞아? 여기서 이런 게 나와. 참 재밌는데 똑같아. DNA 상대량이고 여기가 세포 수야. 그리고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 맞니? 자, 일단 요 그래프랑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죠?
자, 이거는 몇 번 관문이 고장났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2번? 얘가 고장났다. 3번? 자, 정답을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사고를 해봐. 얘는 1번이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세포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 여기가 무슨 기인데? G1기야. 맞지? 그러면 G1기가 누적됐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얘가 여기로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면 얘가 고장난 거야. 이 관문이 고장나서 세포가 G1기에 여기에 가득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겠어. 누적 돼가지고 1에서 2 가는 곳도 없죠. 맞나? 2도 없지. 맞죠? G1기 세포만 가득 쌓여있다? 어디가 고장난 거다? 요게 고장난 거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자, 어디가 고장난 거야? 판단해야지. 어디? Where? What point? 2번이지? 맞아? 이거 왜 2번이야? 여기가 뭔데요? 1에서 2로 가고 있는 구가 여기가 무슨 기인데? S기잖아. S기 세포가 쌓여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야? 여기지. 맞아요? 못 넘어가고 여기 쌓여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3번이 고장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상상되죠? 뭐 이런 거 가끔씩 묻기도 하거든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이런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넘어가고. 자, 이게 세포 주기입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세포 분열 들어갑니다. 자, 세포 분열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체세포 분열. 오케이?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도 해요. 감수분열. 다른 말로 감수분열. 그러니까 생식세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생식세포 분열은 정자, 난자를 만드는 거야. 되겠니? 정자, 난자를 만드는 분열.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우리 그 외에 모든 우리 몸의 어떤 크기, 키 크고 덩치 커지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하는 분열. 얘는 뭐야? 우리가 후세를 만들기 위해서만 하는 분열이지. 맞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돼.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알아들었니?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세포가 있어. 자, 물어보자. 얘 상동 있어 없어? n이야 2n이야? 2n. 몇 줄? 한 줄이야. 맞지? 얘가 분열을 해. 맞지? 쌤, 이거 분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분열되나요? 뭐 그렇게 분열됐다라고 치자. 이렇게 됐어. 맞죠? 그러면 얘가 또 자랄 거 아니야. 자라서 또 분열되겠지. 그러면 염색체가 또 반으로 잘리겠죠. 또 분열되면 또 반으로 잘리겠죠.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가 절반씩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염색체가 안 남아나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먼저 뭘 해? 복제를 해야지. 맞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 그 다음에 뭘 해? 분열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처음 세포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복제하고 분열, 복제하고 분열, 복제하고 분열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염색체 개수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우리 세포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는. 복제하고 분열. 여기서 분열도 여기가 분열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디가 분열된다? 여기가 분열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야 요거가 하나씩, 요거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었지? 뭔 말인지 알았어? 자, 근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달라요. 얘는 EN에서 N이 되는 게 최종 목표야. 왜 그럴까? 자, EN에서 N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지? 요런 애가 있어. 요렇게 됐어. 맞나? 자, 얘 몇 N? 몇 N? 상동 있으니까 2N. 얘 몇 N? N이야. 난자라고 할게요. 괜찮아? 요렇게 있어. 맞지? 얘가 요렇게 됐어. 맞나? 자, 얘 몇 N? 2N. 얘 몇 N? N이야. 누구겠어? 그렇지. 모양새 보니까 정자네.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해? 얘네들이 합체하죠. 수, 정 하면 얘랑 얘가 뭘 이뤄? 상동을 이루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n짜리가 만나서 몇 n이 돼? 2n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n이 각각 만나서 2n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야, 아기가 탄생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 난자를 만드는 과정은 2n에서 n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n짜리 정자와 n짜리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2n짜리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목표는 얘는 염색체 개수를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고 얘는 정자, 난자 각각 n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되겠어? 자, 한번 가볼게요. 체세포 분열 과정 들어갑니다. 자, 잘 봐. 자, 이렇게 그렸다. 맞지? 들어 적습니다. 여기가 뭐냐? 간기. 여기가 뭐냐? 전기. 여기가 뭐야? 중기. 여기가 뭐야? 후기. 여기가 뭐죠? 말기. 따라왔니? 자, 적습니다. 여기 전까지는 간기야. 맞지? 여기 이후로는 뭐야? 분열기야. 되겠죠? 자, 간기는요. 이게 뭐죠? 세포야. 세포 안에 뭐가 있어? 이게 뭐죠? 세포 안에 뭐 있지? 핵이 있다. 맞죠? 핵 안에 뭔가 요거 뭐 정확히 몰라도 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나? 그리고 핵 안에 뭐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뭐야 이거? 실처럼 풀려 있는 거. 염색? 사야, 사. 실처럼 풀려 있다. 되겠죠? 자, 간기에는 적어볼까? 이거 중요해. 간기에는 핵막이 있어요. 인도 있어. 인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성분이 핵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염색 무슨 상태? 사 상태야. 되겠지? 다시 간기는 저거 핵막 있고 인 있고 염색 사 있다. 알았어? 자, 근데 이게 분열기로 딱 가는 순간 봐봐. 핵막 없어져요. 핵이 없어지니까 인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상태? 염색체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염색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쌤이 염색체 딱 한 쌍만 그릴 겁니다. 요렇게 그렸어. 맞지? 자, 물어볼까? 쟤 몇 N 몇 줄? 2N 두 줄이야. 상동 살아있고 두 줄짜리야. 쌤, 왜 두 줄짜리죠? 얘들아, 왜 두 줄짜리지? 뭐를 거쳤기 때문에? 얘 복제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왜? 간기에서 뭐 거치고 왔으니까. S기 거쳤잖아. 맞지? S기에서 DNA 복제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생기는 건 두 줄짜리 염색체여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오케이. 자, 요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요렇게 중심립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 뭐냐면 방추사, 실을 발사하는 친구입니다. 되겠니? 응. 쌤이 뭐 염색체 한 쌍만 더 그려줄게요.
두 쌍은 적어도 그래야 좀 예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발견된다? 방추사도 발견이 된다. 알아들었니? 방추사도 발견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에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중기에는 염색체가 가운데 일렬로 배열이 돼요. 자, 그려볼게. 요렇게 배열되고 또 어떻게 배열돼? 요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서 누구? 방추사가 실처럼 쫙 해가지고 누구랑 붙어? 그치. 요게 가운데 있는 요게 이름이 뭐라고? 그치. 동원 참치 아니고요. 동원체야. 동원체에 딱 붙는 거야. 되겠어?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 관찰이 가장 잘 되는 시기야. 왜? 염색체가 가운데 일렬로 나열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염색체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무슨 기? 중기. 여러분들 송중기 생각하시면 돼요. 관찰하기 좋아 안 좋아? 좋겠죠. 지금 남학생들은 공감 못하고 있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제 어떻게 해? 얘를 양옆으로 잡아 당겨요. 맞지?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 찢어져. 이게 뭔가 이 쌤의 이 펜터치가 느껴지니? 이 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져? 이걸 느껴야 돼, 얘들아. 맞지? 이 방추사가 양쪽으로 잡아 당긴다라는 이 묘사가 상당히 어떻죠? 디테일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자, 여기서 하나 적으세요. 체세포 분열은 무슨 분리가 일어나냐? 이거 너무 중요한 워딩이야.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다시 무슨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 너무 중요합니다. 괜찮아? 왜 염색 분체 분리냐면 잘 봐.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다시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이건 상동관계지.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분체 관계야. 다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얘네 둘이가 분리되는 게 아니지. 방추사가 얘랑 얘를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염색 분체 분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분리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요렇게 남아 있을 거. 얘 왜 그래? 왜? 하품했어. 소리 들었어. 하품에 소리가 있나요? 입을 엄청 크게 벌린 거 아니야? 거의 성악가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니? 맞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 팔로우 미? 따라오고 있어? 자, 맞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포 분열을 끝냈다라고 치자고. 맞아? 자, 물어볼게요. 얘가 세포 하나야? 상동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얘랑 얘 무슨 관계야? 상동이잖아. 얘랑 얘 무슨 관계야? 상동이잖아. 그럼 물어보자. 이 세포는 N이야, 2N이야? 2N이야. 근데 2N 몇 줄이야? 자, 얘랑 무슨 관계야? 상동이야. 얘랑 무슨 관계야? 분체야. 얘랑 무슨 관계라고? 분체야. 분체 분리가 일어났잖아. 자, 물어볼까? 얘랑 무슨 관계야? 상동이야. 아빠 거 엄마 거야. 맞지? 뭔 말인지 알아? 얘랑 무슨 관계야? 야, 알았죠? 쌤, 괜찮죠? 자, 얘랑 무슨 관계야? 오이? 얘랑 무슨 관계?
상동.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상동.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얘랑 얘랑 분체. 그쵸? 그러니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자, 다시 부를까?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상동이야. 그럼 얘는 N이야, EN이야? EN이지, 그렇지. 왜? 네. 네. 자, 이거 EN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뭔 뜻이냐면 염색 분체 분리 때문에 EN에서 EN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었니? 됐죠? 되겠어? 자, 어? 줄은 유지가 안 되죠. 줄은 지금 줄었잖아요. 맞지? 근데 요때는 EN 한 줄일 거 아니야. 요때 두 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염색체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물어볼까? 자, 얘 염색체 지금 쌤 그린 거 몇 개야? 4개야. 여기 염색체 몇 개야? 4개지. 자, 여기 염색 분체 몇 개야? 염색 분체 몇 개야? 8개야. 여기 염색 분체 몇 개야? 4개인 거지. 알아들었니? 유연아 존다 지금. 되겠어? 유임이 되겠니?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생식세포 분열 들어갑니다. 얘는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감수 제 1분열. 오케이? 그 다음에 감수 제 몇 분열? 그렇지. 감수 제 2분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세포. 세포야. 맞니? 쭉. 세포야. 괜찮아? 굉장히 그림이 디테일하죠? 마지막에 뭐 만들었어? 생식세포 종류 중에서? 정자 만든 거야. 맞지? 자, 갑니다. 하나씩 봅시다. 이거 나중에 분리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려 봅니다. 자, 여기가 뭐냐? 간기. 오케이? 전기. 되겠어? 중기. 오케이? 후기. 괜찮니? 말기는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릴까? 요렇게 그릴게요. 맞죠? 그리고 왜? 그렸는데. 한 번 더 떼봐. 요거를 다시 쭉 갖고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야? 전기, 중기, 후기. 오케이? 여기가 말기. 되겠니? 자, 하나씩 갑니다. 자, 간기부터 갑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야. 자, 여길 기준으로 이전이 뭐라고? 여기 전은 간기고 이 후가 분열기야. 맞죠? 자, 간기는 뭐가 발견돼? 핵막 인이랑 그렇지. 실처럼 풀려 있다. 그냥 공통이야. 또 적어줄까? 뭐 적으면 돼? 핵막 있다 없다? 있다. 인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염색 무슨 상태? 사 상태. 괜찮죠? 자, 이게 분열기 딱 가는 순간 핵막 어떻게 돼? 사라져. 인도 염색체 어떻게 돼? 뭉쳐요. 자, 염색체 뭉친 거 그려드릴게요. 당연히 이 시기에서 S기 지났죠? 그러면 몇 줄짜리 염색체 발견돼? 그렇지, 2줄짜리야. 알아들었니? 오케이. 2줄짜리. 상동. 괜찮니? 자, 여기서 뭐 발견돼? 방추, 사 발견돼. 괜찮나요? 방추, 사 발견됩니다. 방추사는 분열기를 들어가면 발견이 된다. 자, 관찰하기 제일 좋은 시기 무슨 기? 중기. 중기 때는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 가운데 배열. 자, 여기서 잘 봐.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과 차이점입니다. 잘 봐야 돼. 보이니? 얘랑 차이점이 뭐야? 그치. 보여?
상동이 따로 배열됐죠. 얘는 지금 상동이 어떻게 배열됐어? 같이 배열됐어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끼리 붙었죠. 이걸 부르는 명칭이 있어. 이가 염색체야. 되겠니? 이가 염색체. 자, 잘 봐. 개수 판단해. 이가 염색체 한 개는 염색체 몇 개죠? 그렇지, 2개야. 염색 분체 몇 개야? 그렇지, 4개야. 따라왔니? 다시. 상동끼리 붙는 요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 자, 얘는 어디서만 발견되느냐? 감수 1분열 중기에서만 발견됩니다. 알았어? 다시, 이가 염색체는 어디서만 발견돼? 그렇지.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중기에서만 발견된다. 괜찮아? 오케이. 자, 방추사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양쪽으로 땡겨요. 땡겨! 이 줄다리기 하죠. 약간 그 오징어 게임 느낌 살려가지고. 자, 그럼 땡기면 어떻게 되죠? 찢어져. 어떻게 찢어져? 상동끼리 찢어지겠죠. 느껴지니? 자, 다시. 상동끼리, 뭐야? 이렇게. 맞아? 이 역동적인 무빙 보여요? 그렇죠. 상동끼리 찢어진다. 괜찮아? 따라왔어? 자, 그러면 여기 세포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물어보자. 얘 상동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지. N이야, EN이야? N이야. N 몇 줄? 그렇지. 얘는 N이야, EN이야? EN 몇 줄? 차이점 있어? 그렇지. 얘는 EN에서 EN 유지되죠. 얘는 EN에서 뭐가 됐어? N이 됐어. 왜? 후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이야. 이해했니? 자, 차이점. 얘는 무슨 분리? 오케이. 얘는 무슨 분리? 그렇지. 이게 차이점이야. 따라왔어?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감수제 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 괜찮니? 오케이. 자, 핵상이 EN에서 N으로 바뀌었다. 맞지? EN 2줄에서 N 한 줄로 바뀌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아, 뭐라고? N 2줄이라고. 누가 한 줄이래? 맞죠? Understand?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맞죠?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간기 안 거치고요. 바로 감수 몇 분열 가? 2분열 바로 갑니다. 자, 그립니다. 전기. 자, 다시 물을게요. 여기는 N 몇 줄? N 몇 줄? 오? 이 2줄이지? 맞죠? 요거 하나 똑 떼와서 가지고 온 거야. 맞죠? 이해했어? 자, 여기서 또 뭐가 발견되겠어? 방추사. 쌤이 이 파트를 거의 5년째 수업을 했지만은 추사랑은 처음 들어봤어. 상당한데. 다른 거뭐 들어보신 거 일단 송중기 들어봤고요. 좋네요. 쌤 추사랑도 좀 써먹어 볼게요. 추사랑 좋은데. 방추사랑. 하하하하. 좋습니다. 자, 중기 때 이제 어떻게 된다?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된다. 맞죠? 분리가 아니고. 자,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되고 방추사가 어디에 붙어? 동원체에 붙습니다. 맞죠? 동원체 이렇게 붙어요.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이번에도 또 어떻게 돼? 이 방추사가 양쪽으로 잡아 당겨요. 당겨요. 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자, 다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맞아? 맞아요. 자, 요렇게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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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맞니? 자, 물어보자. 염색 분체 분리야, 상동 염색체 분리야? 어? 그렇지. 감 잡히니? 자, 다시 이거 무슨 분리라고? 염색 분체 분리야. 따라왔어?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감수 1분 열 때 뭘 하고 감수 2분 열 때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감수 1분 열 때 뭐 해? 그렇지. 감수 2분 열 때는 뭐 해?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여기 이제 생식세포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거 N이야, EN이야? N이야. 몇 줄이야? 그렇지. 괜찮아?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는 N에서 N을 유지하는 분열이에요. 감수제 2분열은. 맞나? 다만 N 두 줄에서 뭐가 되는 거야? N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요렇게 된다. 따라왔어? 자, 그러면 요약하면 감수분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잘 봐. 쌤이 지금 이거 칠판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이지 여기에. 쌤이 지금 그려주는 거는요.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유전 킬러 문제를 푸는데 가장 베이스 그림을 딱 그려드릴 거야. 알았지? 여기 지울 건데 괜찮니? 여기만 살짝 지웁니다. 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유전 킬러 문제를 풀 때 맞닥뜨리는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그림일 거야. 자, 요거죠. 맞아? 네. 자, 시기를 적어 드릴게요. G1기야. 오케이? 감수 1분열 중기예요. 오케이? 1분열 끝났다. 여긴 뭐야? 감수 2분열 중기예요. 괜찮아? 감수 2분열 끝났다. 여기 뭐야? 생식세포야. 생식세포라 하면 누구랑 누구? 정자, 난자야. 괜찮지?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G1기 복제 전이야 후야? 전이야. 그러면 한 줄이야 두 줄이야? 한 줄이야. 핵상은 N이야 EN이야? EN이지. EN 한 줄이에요. 외워. G1기는 몇 N 몇 줄? EN 한 줄이야. 외우세요. 이건 암기야. 자, G1기에서 S기 거치면 뭐가 일어나? 복제 일어나지. 복제 일어나면 얘가 몇 줄 돼? 두 줄 돼. 여기 그림도 있다. 얘가 지금 감수 1분열 중기 아니야? 자, 답해봐. 상동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어. 몇 줄짜리야? 두 줄짜리야. 얘는 EN 두 줄이에요. 괜찮니? 뭐 해야 되겠어? 암기하세요. 뭐라고? 그렇지. 분열도 해야 되고요. 암기,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분열시킬 건 아니니까, 맞죠? 여러분들은 암기하면 돼. 맞죠? 자, 감수 2분열 중기는, 자, 여기가 감수 1분열 했죠? 여기서 무슨 분리 일어난다고? 그렇지. 상동 분리가 일어나. 맞아? 자, 그러면 이 식이 딱 봐. 여기지. 상동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어. 줄 수는요? 두 줄이야. 얘, 그렇지. 얘는 N 두 줄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셔야 돼요. 감수 2분열 중기는 N 두 줄. 되겠어? 오케이. 감수 2분열 끝났죠? 감수 2분열에서는 무슨 분리가 일어나? 분체 분리가 일어나. 맞지? 그러면 두 줄짜리가 이제 몇 줄이 돼? 한 줄이 돼. 얘는 N 한 줄이야.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봐. 여기 안 보이긴 할 텐데 좀 해보자.
y축이 DNA 상대량이야. 자, 갑니다. 쌤 그림을 잘 따라와봐. 이렇게 돼 있어. 1과 2예요. 괜찮니? 답해볼까? 여기 무슨 기? G 1기, 원기. 맞나? 여기 무슨 기겠어? 그렇지. 뭐 하니까? S기에서 뭐해? 복제해서 몇 배 돼? 2배 되죠. 자, 여기 무슨 기? G2부터 분열기야. 맞죠? 그리고 여기 무슨 기? 다시 G1기 되돌아오는 거야. 이게 무슨 세포분이야? 체세포 분열이야. 맞지? 얘는 2N에서 2N이 유지되는 체세포 분열. 괜찮니? 자, 여기 이 그림을 잘 봐. DNA 상대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1 졸면 안 돼. 2분의 1이야. 되겠어? 자, 답해봐. 여기 무슨 기? G1기. 맞니? 여기 무슨 기? S기. 맞아? 여기 무슨 기? G2부터 M1기. 감수제 1분열. 되겠지? 자, 여기 무슨 기? M2. 감수제 2분열. 맞나? 다시지. G1기 되돌아가지 않아. 생식세포는 여기서 끝이야. 그렇지. 여기는 정자난자야. 생식세포지. 따라왔어? 정자난자야. 맞니? 근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도 나와. 정자난자가 다시 쭉 올라가요. 수정이죠.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 그러면 다시 1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런 그래프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야. 따라왔니? 이거 아마 영상이 지금 안 보일 텐데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네. 자, 중요도로 따질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킬러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이용 안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그림을 무조건 뭐 해라? 안대로 눈을 가리세요. 그런 다음에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건 너무 묘기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았지? 되겠어? 자, 여기까지.